내가 무당도 아니고 내가 누구도 아닌데 초하고 향을 펴.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그렇게 되면 망조야, 망조. 내가 점점 나락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하수당입니다. 지난번에는 네. 그 애완동물 유골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네. 네. 근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놓칠 만한 화를 부르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너무 광범위한데?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되게 많죠. 화를 네. 부를 수 있는 거. 되게 무의식적으로 행한 행동 자체가, 내가 우리 집안의 모든 걸 깨트리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제가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이 땡땡마켓이라고 해서 많이들 중고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중고거래를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 자체가 나무, 돌, 그 다음에 거울, 유리. 이거는 함부로 집에 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이 네 가지 자체가 진짜 손이 많이 깃드는 물건이야. 유별나게. 네, 귀신들이 쉽게 깃드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워낙 좋은 물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싸고 좋은 물건도 많이 나오죠. 그렇게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큰 물건이 아니고 작은 물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걸 갖고 오셔가지고 화장실에 하루 정도 놔두세요. 화장실에도 측신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거기서 안 좋은 걸 싹 걷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물건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바로 집에 들이지 마시고 통팥이잖아요. 네. 팥이라도 한번 훑어서 한 다음에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워낙 그런 거래나 이런 부분이 많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은 그것 또한 재테크잖아요. 네. 근데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특히 유리나 거울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중고 물건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많은 얘기들을 아실 거야. 상문. 상문. 근데 요즘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모른 척하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상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꼭 내 가족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내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들의 상문이 보는 것도 상문, 듣는 것도 상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에서 신의 가물이나 조상의 가물이 많이 있고, 그 기운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가집을 가거나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경우, 뭔가 찜찜하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이걸 비영법이라고 하죠. 한두 가지는 조금 알고 계셨다가 그런 상가집을 갔다 온 다음에 행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방법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 보시면은 내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제가 따로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장사하시는 분들. 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장사가 안 되고 아니면은 장사하다가 속이 시끄럽고 막 이러시면 막걸리든 소주든 떡이든 막 올리시잖아. 네. 어디다가 올리시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올리시는지도 모르고 하잖아요. 근데 목을 잡지 않는 그런 행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귀신을 부르는 게 있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자체가 없단 말이죠. 내가 물어봐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그러면은 이거 누구한테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테 올리니까 누구 신? 말을 못해. 알고 있는 거는 석대감이라고 하는데 석대감 뭐가 없대.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다 뿌리시는 건 괜찮아. 가게 바깥에다 뿌리시는 거는 길 가는 객기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객기들한테 줘가지고 객기들한테 배불리 먹고 가면서 나 베풀어 줌으로써 손님들을 조금이라도 들어달라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은 내가 목을 잡지 않는 데에서 옥수를 올린다든가 술을 올린다든가 막걸리를 올리는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런 얘기 있어요. 귀신이 응집이 되잖아. 귀신은 귀신을 불러.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괜찮은데 점점 시끄러워지고 장사가 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터전 같은 경우 나중에 매매도 안 돼. 쉽게 안 돼.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점집을 많이 다니고 점을 많이 보러 다니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잖아. 그러면서 뭐 공줄이 있네, 너는 많이 빌어야 되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집에서 초하고 향을 키시는 분들이 계셔. 네. 나는 누구한테 빌어야 된다고 하니까 누구한테도 모르고 그냥 초 키고 향 켜서 하는 행위 자체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아까 전 상황이랑 마찬가지로 네.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당도 아니고 내가 누구도 아닌데 초하고 향을 펴.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그렇게 되면 망조야, 망조. 내가 점점 나락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잘못했다가 정말. 예. 그리고 비는 자체에서는 목이 잡힌대. 진짜 가고 싶은다고. 무당집을 모른다. 이제 무당집은 가면은 맨날 뭐 구타라 뭐 해서 7타. 그러면은 절을 가세요. 부처님 전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사 발언을 하시고 그렇게 절이라도 하고 오시면 지금 하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십니다. 지금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4가지 정도가 쉽게 아무 의미 없이 한 건데 나한테는 그게 100배 1000배 안 좋게 오는 행위예요. 잘 되려고 했다가 괜히 그럼요. 독이 되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탈이 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허가 없는 데서 했다가 나중에 그거 다시 하려고 해가지고 돈 20배, 40배 더 들어가지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돈은 돈대로 드는 상황이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싸리 진짜 어떤 거를 행하고 했을 때는 진짜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거를 알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네. 좀 이런 행동을 하셨거나 의문이 조금 남으신다고 하면 설명을 통해서 조금 해결 방법을 알아가셨으면 네, 방법은 좋겠네요. 많이 있으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만약에 이걸 행하셔가지고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통해가지고 방법은 충분히 있으니까 내가 내 발등을 찍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당이었습니다. 네.